64학원 베일이 들려주는 벡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와 스칼라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벡터라는 걸 우리가 방향, 그 다음에 양, 크기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벡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벡터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과연 벡터가 쓰이고 있는데요. 네,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벡터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벡터 스칼라랑 콜럼버스의 달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 이것은 우리 콜럼버스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죠. 자, 그 탐험가가 당신은 테이블 위에 달걀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달걀을 손에 쥐더니 아랫부분을 깨서 달걀을 세웠습니다. 그쵸? 자, 이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해결책을 머릿속으로 만지작거리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벡터 스칼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두 번째로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로 세로의 단위가 모두 센티미터이면 넓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랬죠? 우리 원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하기 때문에 보통 사자를 이용하여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때 동쪽과 북쪽 중간을 북동, 북쪽과 서쪽 중간을 북서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세분하면 남동쪽이나 남서쪽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북동 쪽에서 바라온 바람을 바람풍자를 써서 북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랬네요. 바람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만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화에 보면 아름다운 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랬을 때요. 자, 한 친구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중문단지를 거치고 성원 민속마을을 통해서 우도를 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우도를 통해서 성원 민속마을을 통해서 중문관광단지로 가겠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세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같지만 뭐가 달라요? 그렇죠.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벡터 여행이다 불렀대요. 아, 이것이 바로 벡터랍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방향이 나와야 되는군요. 그쵸? 벡터는 제주도 여행처럼 방향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자, 그림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4명의 사람은 자, 10분 동안 각각 1m의 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 왼쪽으로 1m를 당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명이 순서대로 1m씩 당기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과는 오른쪽으로 당긴 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당긴 게 되나요? 그렇죠. 2m만큼 당긴 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10분의 1m를 할 수 있는 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10분 동안에 1m를 당길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힘을 쓰느냐, 왼쪽으로 힘을 쓰느냐, 오른쪽으로 쓰냐에 따라서 이 줄의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벡터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벡터는 뭐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크기와 그죠?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벡터와 더불어서 스칼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포인트에서 벡터와 스칼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양을 나타낸다라는 거에서는 벡터와 스칼라가 같대요. 하지만 차이점은 벡터는 방향을 갖지만 스칼라는 방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됐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칼라라고 하는 것, 자,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없지만, 네, 양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쵸? 그렇다면, 자, 뭐 있을까, 이게? 뭐, 길이 또는 온도, 네, 온도, 네, 이런 것들, 그죠? 또, 넓이, 예, 넓이,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스칼라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자, 그림에다 한번 볼까요? 흰색 자동차는 30분 동안 오른쪽으로 100km, 나머지 30분 동안은 왼쪽으로 80km를 갔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자동차는 30분 동안 오른쪽으로 100km, 나머지 30분도 같은 쪽으로 80km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1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니까, 그죠? 흰색 자동차는 결국 20km 1시간 동안에, 검은색 자동차는 180km 간 게 되죠. 그러니까 속력은 흰색, 검은색이 모두 다 180km였지만, 그죠? 결국은 방향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결국은 20km밖에 못 간 거고, 이 친구는 180km를 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네, 벡터, 그 벡터라는 것은, 네, 방향에 영향을 받는 속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향을 가지지 않는 속력을 스칼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첫 번째 수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벡터, 방향과 크기를 가진 양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라던가 속도, 바람과 같은 경우엔 벡터라고 불러주는 거고, 스칼라는 선분의 길이라던가 도형의 넓이, 온도와 같은 것, 네, 방향은 가지지 않는 크기만 갖는 것을 스칼라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